지금 이 슬라이드는 제가 그 말레이시아에서의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2002년도에 귀국을 해서 국내에 있는 모 IT 회사에 그 컨설팅 부문에 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주로 이제 그 마케팅과 영어 특기자 경력 컨설턴트를 이제 모집하는 케이스였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마케팅하고 영어 전공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그때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역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제일 내가 자신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만든 장표고요. 그동안에 이제 제가 1편, 2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압축일 수도 있어요. 총 그 종합판일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은 사람인 거죠. 왜 모든 소크라테스는 배가 고프고 배부른 사람들은 다 돼지예요? 그러니까 왜 그 두 가지가 합쳐질 수가 없느냐라는 아주 간단한 의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는 소크라테스도 배가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또 어떤 철학적으로도 또는 어떤 교양적으로도 상당히 충만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양쪽을 다 잡겠다. 당신의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두 가지를 다 이루고 싶다. 라는 어떠한 그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 선, 미 플러스 락이라는 가치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가치가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떠받치는 네 가지의 기둥이다. 그래서 너는 왜 사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진선미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돈도 벌고 싶다. 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저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라는 것이 이 네 가지 기둥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라는 것은 수단인 것이죠. 또는 어떤 그 파운데이션, 바탕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진선미락을 추구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이것을 통해서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인데 또는 이제 조금 뭐 전문 용어로 우리가 자아실현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아실현이라는 얘기는 이미 정신적인 것만이기 때문에 저는 자아실현 플러스 물질적으로도 성공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필요한 돈이나 권력이나 체력이라는 것은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게 주종이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어떤 역학관계나 상관관계를 정해놓지 않고 나는 돈이 좋아. 무조건 나는 돈이 인생의 최고다. 자, 돈이 없어봐. 이렇게 네가 힘들고 찌질하게 살지만 돈이 있어봐. 이렇게 모든 것들이 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날 따르잖아. 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그거는 그분들의 어떤 생각이니까 철학이니까는 그건 뭐 자유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성공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성공이라는 기준은 뭐 그렇게 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배부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선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는 뭐 그 정도면은 충분한 것이죠. 뭐 다다익선으로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눈이 혼탁해지고 어떤 이러한 그 추구하는 가치들이 왜곡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돈과 권력, 이거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지만 결국은 돈과 체력이라는 부분은 수단이다.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요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진선미락이라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자, 진선미락.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뭐 진선미라는 가치는 이렇게 다 잘 알고 계시는 가치긴 하지만 저는 진선미만 갖고서는 안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즐거움이라는 사는 데서 즐거움이라는 가치가 꼭 같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럼 뭐가 진리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아름다움이냐에 대해서 이제 각각 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뭐 물론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이유긴 하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소위 이제 영어로 드릴다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컨설팅 쪽에서는 이렇게 좀 더 파고 들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앱은 지금 마인드 노드라는 앱으로서 이제 저는 주로 애플 쪽 아이패드랑 아이폰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이랑 아이패드에서 돌아가는 앱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PC 버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브레인스토밍, 어떤 의견,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총 수집을 해서 정리할 때 굉장히 쓰기가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레벨링에 대한 부분들도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스코프과 뎁스를 같이 볼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다 여기서 설명드릴 건 없지만은,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진리 탐구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구도자의 길을 걷는 것으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의 큰 주제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뭐 동양 철학, 또 어떤 사후세계, 또 물리학, 또 영지주의 쪽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이제 이쪽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 쪽에 대해서도 늘 끊임없이 깨어있고 나름대로 업데이트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양이나 일반 상식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전공이죠. 제가 여기서 부동산으로 일을 하든 뭐 과거에 마케팅을 전공을 했든 뭐 그 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생업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지식을 업데이트 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선이라는 부분은 뭐 우리가 보통 종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제 희생과 봉사라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교는 저는 사실은 무신론적 신앙을 믿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나는 기독교인이다, 불교인이다 이렇게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어디에 갇히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종교의 본질적인 코어는, 특징은 결국은 희생과 봉사거든요. 다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부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어떤 메시지이기 때문에 희생과 봉사 또는 기부, 이런 어떤 실천이 중요하죠.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이 앞으로 제가 좀 더 나이가 먹은 다음에는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하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제 인생의 third stage, 3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은 뭐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정신적인 아름다움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미, 락은 이제 보통 취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특히 이제 골프랑 사진 찍기가 일단 취미예요. 오래전에 이제 부터 생각을 했던 건데, 골프는 물론 다행히 제가 이제 밴쿠버를 오게 됨으로써 더 이제 잘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가 됐든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한두 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꾸준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음악에 대해서 음악 감상한다든지 뭐 여행한다든지 일반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 진선미 락이라는 어떤 가치가 있고, 이거를 받치는 어떤 파운데이션 또는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돈과 명예와 건강 또는 뭐 베이스, 거처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돈을 위해서 일하거나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한테는 수단인 거죠. 목적은 진선미락이고, 이 진선미락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돈이고, 수단으로서의 명예이기 때문에 돈에 너무 이렇게 돈돈거리는 그런 삶은 지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뭐 저도 돈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은 항상 늘 깨어있기인 것 같아요. 늘 생각하기, 느끼기, 또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그래서 늘 영혼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하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진선미락이라는 어떤 가치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간략한 어떤 요지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인생에 대한 성공 요소들, 일단 자꾸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CSF는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해서 핵심 성공 요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직업이 컨설턴트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런 용어들을 좀 많이 익숙한데요. 어쨌든 Critical Success Factor가 뭐냐, 인생에 있어서 라고 했을 때, 물론 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레이시아 생활을 할 때 또 보면 식당이나 어떤 그 상점에 들어가면은 항상 보면은 조그맣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사당이 있죠. 그래서 향불을 펴놓고서는 그 사당에서 이제 조상신들을 모셔놓고서는 밤낮으로 빌죠. 제발 좀 이 비즈니스가 잘 되도록 해달라. 제발 액땜해서 뭔가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거의 뭐 말레이시아뿐이 아니라도 화교들이 있는 동남아권에 있는 화교들이 있는 어느 곳을 가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조그맣게 신사나 사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조상신들한테 피는 그런 것들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얘기도 뭐냐면은 그분들이 장사에 대한 규제고 중국 사람들이 장사에 대한 규제고 또 날고 긴다 하더라도 본인의 능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누군가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은 내 노력이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라는 어떤 막연한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아주 옛날에, 언제쯤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옛날에 이제 들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버전들도 있지만, 자, 노력하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머리 좋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돈 많은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다시 한번요. 노력하는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머리 좋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돈 많은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물론 논란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버전들도 많죠. 뭐 그 즐기는 자는 이길 수가 없다.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가 없다. 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노력이랑 능력이 바뀐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머리가 좋더라도 능력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뭐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얘기는 또는 머리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일반 보통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특출난 천재 한 명이 약 10,000명을 먹여 살린다. 한 명의 엔지니어가 뭐 이런 어떤 정말 특출난 어떤 그 한 명의 천재가 엄청 혁신적인 어떤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굉장히 많은 다수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측면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 범부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부분들을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정말 뛰어난 1% 또는 0.1%의 천재들한테는 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정말 뛰어난 인재한테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런 분들은 머리도 좋고 노력도 하는 부분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플러스 머리가 좋으면은 이게 이기는 건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 돈 많은 사람한테 이길 수도 없죠. 다시 말하면 결국은 돈 많은 그 회사에 고용이 돼서 엄청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의 한계는 그냥 아주 천재적인 엔지니어일 뿐인 거죠. 그것을 그 아이디어를 사서 제품화하고 뭔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물주들인 거고요. 근데 이 물주들도 결국은 운 좋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내 능력과 그 내 돈만 갖고는 안 되고 천운이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큰 부자들은 하늘이 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돈에는 이제 소위 하나가 빠졌죠. 한국 같은 현실에서는 이제 백인데, 돈이나 백이나 다 같은 범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 많으면 소위 말하는 그 권력, 백은 같이 따라온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고요. 그 하나가 더 있는 게 이제 끼라는 것을, 또 결국은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끼가 좀 약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이 재밌는 게 끼하고 끼가 결국 한 끗 차이죠. 그러니까는 끼가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가 센 사람들이기도 하죠. 보통 연예인들이나 뭐 소위 그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뭔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처음에 딱 그 나왔을 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른 그 구독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지만, 얘는 또 뭐야? 라는 삐딱한 시각으로 본다는 얘기죠. 누가 한 사람이 연예인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뭐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고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바운더리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못 들어가면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배타적으로. 난 이미 내 마음속에 가수는 누구, 뭐 연예인은 누구가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부분들이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 장벽을 뚫고 결국은 이 사람 나를 좋아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이거는 무슨 노력이나 능력이나 라는 문제랑 전혀 다르게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개성이나 끼가 있는 거예요. 결국 기싸움에서 진 거죠. 결국 기싸움에서 그 연예인의 끼가 세기 때문에 결국 인정하고 좋아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예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끼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 수줍어하고 좀 그 샤이한 부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공하려면은 그런 끼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뭐 외모에 대해서도 중요하죠. 특히 요새는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뭐 먹기도 좋다고 일단은 뭐 몸매가 됐든 얼굴이 됐든 외모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기회를 만드는 또는 그 잡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격이랑 구분이 관련이 됐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귀인 철학을 믿거든요. 귀인 철학이라 하면 이제 제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저만의 힘이나 노력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 귀인을 만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픽업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being picked up, 완전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픽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근처에 제가 알짱거리게 언저리에까지 저를 갖다 놓는 것까지는 제 노력이죠. 그랬을 때에 만약에 그 사람 눈에 띄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를 픽업해서 점핑업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인생에 대해서 크게 성공하는 것은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임원이나 뭐 사장이 임원을 픽업하는 것도 그런 케이스인 거고요. 또 임원이 뭐 그 자기 밑에 부장이나 밑에 직원들을 픽업하는 것도 그런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임원의 눈에 띌 수 있는 자리에 자기를 포지션에 갖다 놓는 거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뛰려고 그러면 부장이나 최소한 뭐 차장 정도급은 돼야 이제 임원이랑 같이 얘기 많이 할 테니까 거기까지 진급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임원한테 픽업이 되기 위해서는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만 갖고서는 점핑할 수 없는 어떤 그걸 이제 소위 마케팅에서 캐즘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캐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와이드한 넓은 갭을 점핑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다른 그 귀인의 철학을 받는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주팔자 뭐 토종 비결 보면은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웃었고 전혀 안 믿었는데 점점 이제 나이를 들을수록 귀인 철학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그 귀인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런 귀인을 만났을 때 본인이 결국은 또 그 기회를 잡고 그 사람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까지는 본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미 넘치는 그러니까 성격, 매력인 거죠. 매력. 본인의 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매력이 없으면 결국 픽업당할 수가 없잖아요. 또 조금 나쁜 뜻일 수도 있지만은 아부아첨하는 능력도 분명히 능력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아부아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제 밴쿠버로 건너온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가만히 이제 대기업을 다녔을 때 한 차장 정도급 됐을 때 보니까 만약에 저 정도 해야 이 회사에서 임원이 되는 거야? 저렇게 열심히 거의 뭐 이혼할 정도로 가정을 다 포기하고 일만 하면서 플러스 자기 위에 있는 상사에 대해서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저렇게 발발 기어야지만 내가 임원이 되는 거라 그러면 나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라고 스스로 자기 어떤 진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45살을 기준으로 딱 잘라서 45세 이상이 되면은 45세 이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싫더라도 정말 내가 아무리 싫더라도 가정과 나 자신을 위해서 참고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45세가 지나고 나서는 나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하면서 뛰쳐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그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뭔가 그 일과 자기 개발의 조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싱 포인트 또는 점핑업 포인트가 뭐냐, 이것도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컨설팅 할 때 이제 자주 듣던 얘기인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냐, 혹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아니냐, 또는 뭔가 하나만 더 하면은 확실히 확 점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내가 못 보는 거 아니냐, 네가 좀 찾아줘, 컨설턴트니까.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쭉 경기를 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과 자기 개발과의 조화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밸런스를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독서,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독서를 하는 부분, 또 전체적으로 마켓 트렌드,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요. 중요한 것이 이제 가족과의 소통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웰빙이 이제 강조가 되면서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가족 간의 어떤 소통, 특히 추억 만들기, 특히 그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같이 이제 뭔가 뭐 외식을 하든지 여행 간다는 게 다 추억 만들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밸런스, 또 이제 자기 어떤 그 취미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밸런스. 너무 골프를 좋아해가지고서는 뭐 매주마다 골프장을 간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이혼 사유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한쪽 측으로는 그래서 늘 깨어있기, 항상 기도하기, 뭐 또 말하기 능력 고양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왜냐면 밴쿠버에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한국말이 퇴화가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뭐 많이 얘기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하루에 별로 쓰는 단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리얼터로서 일을 할 때는 다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한국말도 좀 더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그 일본어를 지금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그러다 지금 유튜브 하느라고 조금 잠시 접긴 했지만, 제가 옛날에 과거 한 20년 전에 이제 일본어 공부를 잠깐 하다가 이제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요즘은 그냥 자기 개발로, 지금도 쓸 일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일본어를 좀 도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자기만의 어떤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3년 후에는 난 뭘 하고 있을까?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 질문들을 가지고요. 계속 뭔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노력.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골고루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밸런스된 어떤 일과 어떤 그 자기 그 개인 생활에 대해서 밸런스가 맞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대충 전달해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 이유가 결국은 뭐 제 인생에 대한 부분들 재미없잖아요.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 뭐 많이 드려봤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샘플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플랜들을 만들고 정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나름대로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